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안녕하세요, 버섯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스트 스테이션의 지난 2년간을 뒤돌아보는 특집 하이라이트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2001년 5월 16일 철광소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사연으로 시작하겠고요. 뒤를 이어서 고스트 스테이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변태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5월 19일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방송되었던 외계에서 온 메시지로 착각한 이명 관련 사연과 목류병 얘기 등을 들으시겠고요. 그리고 초기 고스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5월 17일 조리퐁 사건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조리퐁과 더불어 중대한 문제로 여겨진 8월 3일부터 5일까지의 돼지바와 조스바 논쟁도 이어지겠습니다. 특집 고스 하이라이트 방송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소에서 온 편지. 어느 날 집 앞에 한 철강소에서 이런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난 수년간 매일 저희 철강소의 갖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견디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귀대개 도움에 힘입어 이번에 더 큰 곳으로 가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언제라도 들려주시면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모두 이렇게 보냈더군요. 정말 우리 집 이사 온 지 1년쯤 된 후로 지금까지 일요일도 쉬지 않고 쇠톱으로 자르는 소리에 시달리다 못해 만성이 돼버렸거든요.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소리. 데스메탈하고 같은 레벨일걸. 밥벌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1년 된 사람도 이런데 정말 수년, 길게는 10수년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드러나지 않게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찾으셨다면 감사의 문구 몇 줄 보내세요. 아마 더 큰 보답의 편지로 돌아올 겁니다. 신해철의 Ghost Station. 읽어드린 글은 우리 식구 윤순애 씨의 글이었는데요. 읽고 나니까 마음 한 구석이 무척 캥기면서 내가 이 글을 읽고 왜 이렇게 캥길까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인 분석과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캥기는 이유는요, 주위에 제가 많은 분이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싸가지 없이 입 싹 씻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 자신이라는 녀석을 생각해봤을 때 앞으로도 반성하고 지금까지 유언무언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럴 만한 싸가지나 뭐 이게 있느냐, 성이나 마음은 있는데 안 되더라.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별명이 손가락 부러지네였는데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1. 신세진분 무지 많음. 2. 보답하거나 감사 인사할 가능성 없음. 여기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있대요. 원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살 것이고, 참 죄송스러운데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계속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그냥 미안해하면서 사는 쪽을 택하면서 계속 미안해하되, 그러나 뭐 연하장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 지금처럼.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 미쳐. 그래도 아예 까먹고서 완전히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미안해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오늘 첫 곡 껌의 노래입니다. 벽장 속의 유부녀. 범바라범범범범 뱀베라뱀뱀뱀. 예, 뭐한 짓이냐고요? 마이크 테스트 한 거예요? 변태 아저씨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등빨사우루스. 아이, 감명받았습니다. 등빨사우루스. 이 뛰어난 한글의 이 저속한 어감과 사우루스와의 과학적인 결합과 이 이미지. 뛰어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아침부터 열심히 닭을 팔았다. 잠깐, 난 현재 대딩 3년차로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동 중. 손님 별로 없어서 미쳐버린 줄 알았지. 튀겨진 닭들 보호하느라 켜놓은 할로겐이 얼마나 뜨개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닭 팔고 집에 올라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느새 양복 차림하고 멀쩡하게 생긴 50은 드신 듯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내 바로 옆에 진짜 반경 15cm 거리에 딱 서는 거라. 나 많이 놀랬잖아. 잠깐, 평소 내가 아저씨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 추잡, 변태, 껄떡, 끈적, 개기름, 짧고 굵고 시커먼 소뚜껑 같은 손, 싸구려 스킨 냄새, 담배, 정식 냄새. 갑자기 이 아저씨가 나에게, 아저씨, 왜 이렇게 힘없이 서 있나? 나 화들짝 놀라면, 네? 아저씨, 학생인가? 어느 학교 다니는가? 나 그런 건 왜 묻지? 뭐한 아저씨일까? 경계. 그건 왜? 근데 그 아저씨 이렇게 질문할 때 나를 뻔히 쳐다보면 자꾸 다가온다. 집이 어딘가? 어디 사는가? 이게 버스 타려고 서 있는가? 나 빙신같이 이거저거 대답을 한다. 나 너무 착해. 그러다 번뜩 상황 파악.
아, 내가 저 새끼 페이크에 휘말렸잖아. 근데 그런 거 왜 물으시는데요? 장난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변태스러운 얼굴로 나는 남자고 아가씨는 여자잖아. 그래서 관심 있어서. 나 이거 연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 싫어할 것 같아. 대망 변태 아저씨 기질이다 그럴 것 같아. 소름 끼쳐하며 이제 여름 시작인데 이게 벌써 더위 먹고 하참 이런 망할 버스 왜 빨리 하나. 계속 씨도 안 먹히는 작업을 한 아저씨. 저는 이러고요. 저는 이런 변태만 잘 몰라가지고 기력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애청자 여러분. 이 동네는 낮에도 길이 사람이 없네. 두리번. 아가씨 더운데 저기서 시원한 거나 한잔 할까? 이때 저 두원의 빛이 보인다. 버스가 왔다. 에어컨 빵빵한 버스를 타고 오며 머리에 쥐를 풀며 생각해봤다. 아, 나 천벌 받나 봐. 평소에 그렇게 미소년을 밝혀서 하늘이 노하야 내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야. 아, 이젠 미소년들을 탐닉할 수도 없단 말인가. 아,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이산화탄소 같은 하. 등발사우루스 양, 혹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마왕의 닉네임이 이산화탄소 같은 남자라는 거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마지막 멘트는 지금 저를 겨냥한 멘트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당장 게시판으로 가셔서 방송 듣는 즉시 저 이산화탄소 같은 저 표현이 저를 겨냥해서 한 표현인지 아닌지 명확한 해명과 함께 주민등록증 등초본 한 통씩, 그리고 반성문 15매 원고지 A4 용지 등등 해가지고 내시기 바래요. 기분 나쁘잖아. 방송 진행 계속합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남자 대마왕이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미나 마왕님이 가르쳐준 콘돔 상식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드릴게요. 저기 방송에서 콘돔 얘기하다가 우리 구바방 많이 맞았는데 이만하면 안 될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꼽 티를 입은 문화 찰스 페너티지음. 근데 제가 그거 콘돔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거 개발한 사람은 나중에 귀족 칭호받았으면 콘돔경, 콘돔 백작, 콘돔 공작이냐 우하하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콘돔 백작 맞대. 하이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잘못 말한 게 있네요. 동물 내장으로 만들어서 쓴 다음에 씻어서 또 썼다 막 이러고 웃었잖아요. 근데 씻지도 않고 다시 사용하였으므로 병을 방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러네. 야, 정말 죽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물건이 출현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고, 이 17세기 중반 영국 찰스 2세의 시의였던 콘돔 백작 때문이었대요. 당시 찰스 왕은 대단한 색광으로 무수한 애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닥터 콘돔이 안전한 피임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성병으로 보호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기름을 바른 양의 장으로 만든 덮개를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생존 시에는 자기 이름을 이 발명품에 붙이는 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로서는 왠지 아리까리하면 추잡스러운 물건에 자기 이름 붙어서 돌아다니는 거 진짜로 싫었겠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국 사람들은 아마 프렌치 코트라고 부를 거예요. 프랑스식 수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영국식, 장갑이라고 부르는 거 영국식 하여튼 그래서 서로 남의 나라 거인 걸로 떠밀어요, 또. 참 재밌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웃겨요. 이 파스테르 아저씨가 세균 막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명확하게 규명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왜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몰랐답니다. 안 씻어도 그만인 거죠. 전 세계 역사 보면 옛날부터 딱 씻어야 되고 전염병 걸리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격리해야 되고 이런 거는 유태인들만 알고 있었고, 유럽 나라나 솔직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안 씻던 말.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이게 전염병이다 너 와도 너 그러면서 계속 안 씻고 있는 거야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세에 귀부인이 말입니다. 그때는 허리를 바짝 조여가지고 개미허리 같이 만들어서 이런 귀부인들이 인기였는데 프랑스 궁정에 모여가지고 화려한 무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땐 또 기절을 잘해야 인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현기증해 이러면서 딱 쓰러지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받쳐주면서 부인 괜찮으십니까?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 생쇼 지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 이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 드레스만 빠방한 거 입고
몸에서는 떼국물하고 냄새가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 밤참 드시는 분들, 예,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문화야 뭐 예술이 어쩌고 그러지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 놓고서 문화 예술 다 좋아. 그래가지고 나라 좀 세지니까 그 다음엔 군함에다가 대포야 총이야 싣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 쳐가가지고 남의 나라 문화유산 실어가가지고 저 우리나라 외교장갑 도서니 뭐 이런 거 가져와서 안 주잖아요. 때강도도 범죄 사실 밝혀지면 약간 반성하면서 주는 척이라도 한다. 그거 안 내놓냐. 그러면서 말이죠. 프랑스의 그 늙어 빠진 여배우 하나 브리지트 바르돈가 하는 그 여자는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이 인터넷에다가 온갖 중국 사진, 동남아 사진 다 실어놓고 이거 한국 사람들이 개 잡는 거라고 보신탕 먹지 말아야 된다고 무지하게 그럽니다. 그 여자가 인터넷에서 날뛰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여자는 모든 결혼 생활에서 다 실패했고 인생에서 개인사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동정을 하지만 그래서 강아지를 식구 삼아서 많은 숫자의 개를 두고 하죠. 근데 알려진 바와 같이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개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백인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개가 있고 개 밑에 이제 동양인 흑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보다 못한 동양인들이 개를 잡아먹는 게 그렇게 싫겠죠. 근데 그들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갑자기 얘기가 개고기 얘기로 빠진 거야? 얘기 나온 거니까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소도 잡아먹힐 때 그 도살장으로 가면서 그거 안다 그러죠. 눈물에 눈물 그렁그렁하고요. 돼지, 개보다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하다 그래요. 애완용 동물로 키울 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등치가 나중에 조금 더 커진다는 것만을 빼놓으면. 돼지는 상당히 깨끗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들어서 안 치워줘서 그렇지 들어온 거 되게 싫어하고요. 개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깨끗하죠. 근데 그런 소, 돼지 이런 거 우리 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고기를 제가 먹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그거 열심히 찾아 먹는 사람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전 열받아서 의무감에 먹었습니다. 진짜로 울면서. 그랬는데 이 네 발 달린 동물들 사이에도 존엄성의 차등이 있어서 개나 이렇게 다른 똑같은 생명들에 비해서 더 대우를 받아야 하는 우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 믿지 않을까? 개가 소돼지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들 중에서도 백인들이 동양인이나 흑인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문화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개라는 게 인류랑 그런 관계고 이제 당신들도 서구화 됐으니까 개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 생각도 좀 한번 해볼만 하지. 무식한 것들, 쓰레기만 못한 것들, 개 당장 가만히 안 놔둬! 이것들이 우리한테 호통을 치니까요. 그걸 보고서 굽신굽신 되는 건 뭐며 올림픽 한번 하면 무슨 선진국에 대해서 한 방에 뜬다고 개고기 못 잡게 하라고 무슨 개망신입니까? 개망신. 자존심하여건 쥐뿔도 없어요. 그 제3세계 국가가요. 우리나라는 무슨 중진국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 못 사는 나라가 선진국한테 개기는 길은 제가 볼 때는 벌떼더구만요. 벌떼.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핵이나 아니면 이런 개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은근히 목에다 힘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삐쩍 말르고 힘없는데 한 대 때리면 얘는 죽거든. 때려? 나 죽게. 벌떼 까는 거 있잖아요. 벌떼를 잘 까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외국에서 개고기 한마디 하면 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 굽신굽신. 우주로부터의 메시지. 우리 귀에서 들리는 삐 소리, 그 이명, 그거 치료 안 되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은희 씨, 저도 가끔 귀 속에서 들리는 그 정체모를 삐 소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제 방송을 듣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 사연을 듣기 전까지 저는 그 삐 소리가 외계인이 저에게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명이라니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외계인이 계속 신호를 보내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현재로서는 해석이 안 될 뿐 머지않아 저절로 해석되거나 그럴 능력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외계인이 눈치 까고 날 찍었지라고 생각하고 날로 먹으려고 했죠. 제가 그렇죠 뭐. 곧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외계인과 연락이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제껏 살아왔답니다.
이 지구에서 외계인에게 찍힘을 당한 건 나 하나뿐이고 이 일을 계기로 외계인이 언젠가 나를 차별로 기대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고 저 넓은 우주로 나아가 꼭 유명 인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 아나요? 그 별에선 제가 최고 미인일지. 하여튼 외계인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절 모셔가겠죠. 아무튼 음지였던 내 인생이 양지로 바뀌는 계기가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 사연을 듣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갈 때 외계인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마왕님도 데려가려고 했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근데 그 별에 미소년들과 마녀들의 단체 미팅도 주선할 뜻이 있었네. 산산이 부셔져 버렸죠. 근데 의학적으로 이유 불명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희망이 보이는군요. 포기 안 했단 말이에요? 대왕님과 마녀들 기다리시라. 제가 길 닦아 놓을게요. 중요한 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려요. 꼭. 전 배신하지 않거든요. 저만 선택된 게 아니라 섭섭하긴 하지만 몇 명 더 있을 것 같군요. 외롭지 않겠네요. 네. 저처럼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 받으신 분들 잘하네요. 연락처는 ghoststation.lycos.co.kr 지금 그러니까 그 귀에서 들리는 삐 소리가 외계인한테서 메시지라고 끝끝내 주장하고 계신 건데 같이 의논 상대가 되실 분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친구하시라고. 미스고 씨, 글 제목은 난 몽유병 환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고3이라 불림을 당하며 살고 있는 고유미라 합니다. 치면 대마왕님이 들으시면 약간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대마왕님 45도 각도로 머리 들고 흔들라고 하실 때 노래 맞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오케이 이 옆에 2시 45분쯤 이어폰을 꽂고 잡니다. 대마왕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 방송 듣다가 2시 45분경에 잠이 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절대로라고 하거나 탓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단지 우리 정도 되는 방송 분위기를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무신경과 정서적 안정성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바입니다. 성격 굉장히 좋으시네요. 정확히 4시 50분경 저는 그때부터 아빠에게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에 아빠랑 하는 대화라고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다녀왔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방불이 환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제 방에 불었어요. 갑자기 잠에서 깬 저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엄마랑 아빠랑 냉전 중이라서 아빠 기분은 최고로 다운. 아빠, 엄마가 양쪽으로 흡수되고 있어요. 아빠, 무슨 소리야 이게? 나, 엄마가 쭈그러들고 있어요. 아빠, 그냥 째려봄. 엄마요, 저를 살려야 돼요. 아, 어떡하지? 아빠, 최대한 화난 목소리로. 집에 없어? 엄마가 집에 없어? 나, 아니요? 전 그 기억은 없지만 아빠가 뭐라고 엄청 화를 내시고 나가셨어요. 제가 엄마가 스폰지가 되는 꿈을 꿨나 봐요. 오늘 아침에 학원 가려고 나왔는데 아빠한테 정신상태에서 제정신인 상태에서 엄청 혼났습니다. 너 정신병 아니냐고. 오늘은 잠 안 자고 끝까지 들을게요. 서로 연락하세요. 저기 그 귀에 들리는 소리가 외계인한테 들리는 소리라고 하신 분. 예. 그분하고 같이 저기 연락도 하시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한 분 더 있는데 묘비오 환자 씨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가위 눌리기에서 깨는 방법이라는 굉장히 산만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위 눌리기에서 깨어나려면 첫째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가위 눌리기의 특징이 안 움직여지는 거다. 그렇죠? 막 이렇게 몸이 밑으로 막 이렇게 어디 절벽에서 밑으로 쫙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나면서 정신은 있는데 근데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 손이 안 움직여지는 상태에서 의식은 있고 꿈은 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토리가 한 대로 자기가 따라가요. 근데 의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의도대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몸은 안 움직여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별짓 다 해봤다. 막 움직여진 상태에서 야 이거 재밌네 그러면서 그 원주율 막 3.14579 막 이런 거 생각해보고 거기서 막 그 싫어하는 막 수학 계산도 해보고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릴 때 그거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얘기가 딴 쪽으로 샜는데 그 7대 독자 외아들인데 애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애 이름 부르다가 물에 빠져 죽는 얘기 아시죠? 그 옛날에 코미디에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김영곤 씨하고 그 개그맨 분들이 했을 때는 그게 두 번째 리바이벌 한 거고 첫 번째 오리지널은 서영춘 씨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서영춘 씨 아들이 이제 서뭐뭐뭐 이래가지고 이름이 긴데
그래서 서 누구누구누구누구가 물에 빠졌어요 이러다가 애 결국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히트친 코미디였었는데 그 이름 아세요? 그 헷갈리신 분들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이거 외우세요. 재밌어요. 서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석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지리지리 박박 사리사리 푼다 농파리 콩파리 후리후리 공다 뽀이뽀이 쇠뿌리깡 차피리 차피리 난다이 난다이 석가이 하세 후리후리 하세 복동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거든요. 가위 눌려가지고 나 야 재밌다 그리고 이거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었다. 잘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여지는 게 가위인데 자 처절한 움직임이 필요로 하는데 그건 일단 손가락을 움직여야 한다. 왜냐면 그게 제일 쉽거든. 손가락을 움직여서 가면 조금씩 입가로 가져간다. 그리고 입에다가 갔을 때 이빨로 손가락을 깨물어 버린다. 그럼 당근 깨버리는데 그때 뒤에 다시 눌리게 당할 수 있으므로 몸을 옆으로 뉘운 다음 최대한으로 구부려서 새우처럼 몸을 둥글둥글하게 한 다음 잔다. 그러니까 이빨을 깨물어서 깨고 새우잠을 자라. 근데 그렇게 해서 잤다가 자기가 새우튀김 돼가지고 막 튀김가루에 눌리고 막 기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삥 오는 꿈 꾸면 어떡하지? 두 번째, 베개 밑에 가위를 두고 내가 가위를 누르고 잔다. 그러면 가위 눌리기를 당하는 게 아니고 가위를 누르는 거니까. 아이디 누구야? 묘 환자? 환자 맞구만. 세 번째, 이 방법은 문 남성들에게 권유해주고 싶다. 일단 가위 눌리기에 당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자기가 현재 좋아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상상 속의 그녀와 의 장면을 상상한다. 그럼 점점 그 속에 몰두하게 되고 점점 몸이 움직여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 가위에 눌리기를 당했느냐면서 땀 흘리면서 지친 몸으로 잔다. 이 방법을 행해본 남성들의 말로는 평소보다 가위 눌렸을 때 해보니까 죽이던데. 뭐 이런 반응. 여러분들도 한밤중에 불청객인 가위 눌리기가 좀 더 즐거운 기다려지는 일이 되길 바란다. 근데 이 가위 눌리기가 한참 청소년기에 성장기 과정에서 겪는 현상이라고 하더라. 귀신이 누르는 게 아니고. 마왕님은 이제 가위 눌리기 안 당하겠다. 부럽네. 가위 눌리기요. 그래도 피곤하면 뭐 가끔 눌립니다. 뭐 심하게는 아닌데 이렇게 못 움직이고 그럴 때 저는 오랜만에 가위 눌린 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장난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깨달은 거는 남을 가위 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즘 연구 중이거든요. 자는 사람 귓가에 가가지고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음산한 얘기 이제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깨지는 못하고 옆에서 괴로워하면서 막 뒤척뒤척하면서 막 이러지 않다? 거기다가 귀에다 대고 있잖아요. 눈을 떠봐. 지금 내가 바로 네 위에 있다니까. 눈을 떠봐. 막 이러면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 중에서 두 한에는요. 그렇게 한 2시간을 가지고 노는데도 못 깨. 이게 밴드 하다 보면 같이 합숙하고 자고 이럴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두 분 하나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골탕 먹여주면 잠 안 올 때 있죠? 밤에 시간 잘 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형제나 주위 친지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 우리 방송 최대 이슈가 돼 있는 조리퐁 사건, 이것이 특정 상품에 대한 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조리퐁이 우리 방송에 광고 납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로서 끝맺기 위해서 일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게시판에는 그 만화 대여점과 만화가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초미의 관심사로서 떠오르면서 그 이슈 못지않게 또한 우리 유령나라에서 대단한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조리퐁 사건이 되겠습니다. 뭐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방송에 대해서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은 조리퐁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모여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방송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혹은 이것이 시대의 소명 내지는 요청일 수도 있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고3씨, 먼저 번에 조리퐁 개수 세고 오차 난다고 지랄하던 여자다. 조리퐁을 흔들면 스푼만 올라오는 게 아니다.
개중 큰 알갱이들이 다들 올라오려고 난리다. 나는 조리퐁을 사다 2그릇에 나눴다. 너무 특정 상품명이 많이 나온다. J 바꾸겠어. 첫 번째 그릇에서 무려 873개의 J 알갱이가 세졌다. 너무나 허무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셀 필요 없다 생각하면서 나머지 그릇에 있는 거 세봤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756개의 알갱이가 나오는 것이었다.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학교에 왔다. 친구들이 세는 걸 도와줬다. 어떤 애가 그런데 그게 원리가 있다고 하더군. 여기는 정보실이고 사실은 수업 시간이다. 아, 그러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남는 시간이나 편안한 시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간, 이런 시간들을 쓰고 있겠죠. 사이키 씨는 요즘 조리퐁 때문에 난리거든요. 여기서 보고 나서 놀고 있는 동호회 친구 녀석에게 한 봉지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보통 50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요. 작년부터 세본 거라고. 이 녀석은 새우깡부터 시작했나 보네요. 이놈은 컴퓨터에 전선이 몇 개인지도 세봤답니다. 또 조카 머리카락을 세보다 잠들어서 사흘 반복했다가 포기했다 라고도 하네요. 다음번에 모두들 머리카락이나 한번 세보세요. 머리카락 세기 하면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다가 그리고 방송에 글 올라오는 게 늦어져서 안 돼요. 다들 일주일 이상 걸리고 이러니까. 제일 큰 거는 5,823개래요. 예, 신은재 씨가 올려주셨군요. 대빵 큰 봉지는 그렇대요. 대마왕은 순구라쟁이다. 조리퐁 건에 관한 진실. 이건 미친 고3씨 다시 똑같은 글인데 1609개일까.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다. 나는 250원 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조리퐁 살려고 30분이나 걸어서 학교에 갔다. 당근 올 때도 걸어왔다. 세수 잠깐 하고 우유 한 잔 마시고 작업에 들어갔다. 조리퐁 한 봉지는 87g이다. 이것을 슈퍼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사서 그래가지고 세봤답니다. 동네 진로 하이퍼마켓 가면 450원밖에 안 한대요. 지금 이 가격 같은 것도 장난이 아니죠. 그걸 직접 해본 내가 빙신이지 뭐. 대신 많은 걸 배웠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다. 그치만 난 역시 미친 고3인가 봐. 예, 그런 일은 다 고3 때 하는 거지. 뭐 중요한 거 잘했습니다. 젠장 1609개라고 그런 건 누구냐? 파란 매니큐어. 1609개라니. 방송 끝나자마자 편의점에 달려갔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지라 도착한 후에 나는 알았다. 나의 패션에 상당한 에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 나는 마왕님의 방송에 심취돼 있던 바 그대로 입고 있던 대로 뛰쳐나갔던 것이다. 참고로 난 분홍색 미키마우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새벽 2시, 방송 끝나면 새벽 3시에 분홍색 미키마우스 원피스를 입고 아저씨 조리퐁 주세요. 여하튼 나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고 새벽에 손님 없다고 여유롭게 담배 피던 직원은 날 보고 황급히 담배를 끄며 어서오세요를 외치는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라. 새벽 3시 30분에 17살짜리 여자애가 머리 풀어헤치고 게다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분홍색 미키마우스, 신발은 아빠 슬리퍼라 발보다 10cm 크다. 놀랄만도 하지. 멀뚱멀뚱 쳐다보더라. 하여튼 난 과자 코너에서 하나 들고 계산을 하러 나갔다. 난 알 수 있었다. 나의 뒷모습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눈길을. 다신 그 편의점 안 간다. 여간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리퐁을 뜯어서 세리기 시작했다. 896개까지 세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잠 안 자고 뭐하냐? 아빠였다. 난 순간 그렇게 아빠가 미울 수가 없었다. 와르르르. 그렇다. 하나하나 세서 오른쪽으로 접시에 옮기던 것이 한순간에 다 쏟아졌다. 그러나 난 아무 대꾸도 못했다. 솔직히 곱게 키운 딸내미가 새벽이 다 돼서 나가는 거 싶더니 방 안에서 접시에 조리퐁 하나하나 옮기는 거 보고 안 놀랄 품은 없다. 아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896개가 어디냐. 아빠는 얼른 자라는 말과 함께 퇴장했고 내가 자라고 해도 잘 인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퇴장해준 아빠 고맙기까지 했다. 문 다시 걸어 잠그고 세서 26분 경과. 웃기지 마라. 1609개, 내 거는 1578개밖에 안 되더라. 내가 그거 말한 놈보다 31개나 손해봤다. 31개면 한 주먹 입에 털어놓을 수 있는 차이다. 솔직히 나는 공장에서 포장할 때 아줌마들 1609개씩 세서 넣는다 소리 못 들었다. 우와, 이제 조리퐁은 쳐다보기 싫다. 이제부터 내 앞에서 조리퐁 뜯는 것들은 다 야구방망이로 동그란 무늬 얼룩만 만들 거야. 일생의 추억을 남기셨답니다. 의학대학씨, 으하하, 아까 글 올려놓고 바로 가서 세기 시작. 드디어 다 셌다. 1609개가 아니다. 내가 2봉지 사서 해봤는데 하나는 1611개고
하나는 1594개 나왔다. 아, 손에서 비린내 난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흥겹게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잖아. 그 방법으로 흥얼흥얼거리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물, 둘, 넷, 여섯, 여덟, 열 옆으로 옮겼는데 우유 장갑이나 끼고 할 걸. 이러다 타자기에도 냄새 배는 거 아니야. 이제 우유에 타 먹어야지. 엄마 오기 전에 잽싸게 채워야지. 고3이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걸리면 난 돼진다. 수고들 했어요. 예. 지금 게시판이 과열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리퐁 사건을 이렇게 흥겹게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그래요. 제가 1609개라고 했다고 해서 격노한 분들이 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개수가 1609개든 1511개든 우리가 건들대면서 사는데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우리 즐거합시다. 그 1619개가 아니고 1511개였다고 해서, 예, 우리 방송 잘못된 거 없습니다. 또 시간이 역시 남아돌면서 삶의 여유를 많이 가지고 계신 유미유령, 늦은 감이 있지만 유령마을 부산 정모 때 콘택 600 얘기가 나왔다길래 세봤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심지어 마을 짱까지 놀러갔거든. 결과 흰색 378개, 주황색 188개, 분홍색 174개, 그리고 종합으로는 740개래요. 콘택 600인에 740개가 들어있네. 잘했다고 칭찬해줘. 글쓰기도 귀찮아서 간신히 마친 유령. 시간 또 남는 분 여기 있네요. 궁금해 죽어. 최초의 돼지바에 딸기잼이 들어있었나요? 글쓴이는 신난돌. 돼지바의 초기 모델에 딸기잼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이 느낌표 몇 개? 하나, 둘, 셋, 넷. 진실입니까에는 7개. 흥분하셨네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없었다고 우기는 무리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를 어쩜 좋겠습니까? 우리 회사 지금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돼지바에는 딸기잼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는 고모네 집이 수퍼를 했던 관계로 모든 종류의 과자와 아이스바를 출시 당일 먹어보았던, 야, 성장 배경 빵빵하구나. 저의 개인적인 배경에서 오는 자신감은 뒤로 한 채 오로지 겸허히 진실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대망, 돼지바에는 정령 딸기잼이 들어있지 않았단 말입니까? 만약 위에 부정명제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 몰려드는 상실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돼지바는 정령 저를 배신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저 난돌이 진실만을 원합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제가 그런 중대한 사안, 또 우리들의 밤세계의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의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몹시 꺼리고 있습니다만, 돼지바에 관한 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분명히 초콜릿, 그리고 그 안쪽에 그 약간 바삭바삭, 그리고 젖은 듯한 그 과자의 느낌, 그리고 약간 흰색의 그 애풍만한 느낌, 그리고 그 안쪽에 딸기잼이었던 것 같아요. 딸기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을 확실히 아시는 분 연락 주시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방송을 하고 나서 사실 방송에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될 줄은 정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령나라에 지금 구군이 걸려있는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사안이 되어버렸네요. 자, 돼지바 논쟁을 오늘 마무리를 어쨌든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초창기 돼지바 안에 딸기잼이 들어있었느냐 말하느냐. 요즘 나오는 돼지바는 지금 뭐 사먹는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초창기 버전 얘기하고 있는데, 잠없는 년 씨는 저희 집에 옛날, 그러니까 돼지바 초창기 광고가 들어있는 잡지가 있는데 돼지바가 반쯤 잘려서 그 속에 딸기잼이 흘러나오는 듯한 사진이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계속 가져도 될 것 같다. 아니에요. 맨 처음엔 돼지바에 딸기잼 없었어요. 맹물 씨는 딸기잼인지 시럽인지 처음엔 없었다고. 또 처음 나왔을 때는 안정훈이랑 윤유선이랑 선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딸기모시가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7, 8년생 씨는 맨 처음엔 돼지바에 딸기잼 없었어요. 딸기잼 들어간 이후로 딸기잼 안 들어갔을 때가 더 맛있었다고 실망했던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동사서독 씨는 뭐 먹고 싶어 돼지바 헉 더워.
제가 기억하기로는 딸기잼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닌가? 벌써 치매가. 이분의 의견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나이스 키튼 씨는 79년생인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처음에 딸기잼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겉에 포장지도 비닐이 종이 안에만 살짝 발라져 있는 환경 친화적인 재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출신의 한 여인애가 색색 돼지발을 들고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나 쌍꺼풀 자국이 매우 뚜렷하고 달려라 코바라는 전화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남과 동시에 이 플레인 돼지바가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포장지도 바뀌었습니다. 씨도 처음엔 딸기잼이 없었다고 하셨네요. 이 많은 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일부 자료들이 초창기에 딸기잼이 있었을 가능성 혹은 이 혼란 상태 속에서 공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으나 결론은 숨가쁘게도 초창기 돼지바에는 딸기잼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시간 많죠? 자, 몰래 씨는 형이 돼지바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서 제가 돼지바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돼지바에 대해서 논쟁이 붙고 저는 지금 그걸 진행하는 입장이고 솔직히 저는 내 이 말 해? 나 오스바예요. 돼지바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초콜릿 위에 발라 있거나 뭐 과자 가루 같은 거 부슬부슬 붙어 있는 이런 저는 깔끔하고 산뜻하게 입안에서 쫙 퍼져나가는 이 그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나면 좋잖아요. 입안에 시커매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엘렐레르나 묻히고 다니고. 자, 대망이 돼지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서 롯데 삼강 홈페이지에서 떠났어. 정통 크런치바의 원조인 돼지바는 83년 국내 최초에서 생산된 이래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장수 제품이며 옐로우 비스켓 초콜릿 달콤한 딸기 시럽이 딸기 시럽이라는 걸로 봐서 이제 현재 돼지바에는 확실히 들어있다는 게 홈페이지의 공식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초창기 오리지널 버전에는 돼지바가 딸기잼이 안 들어있었다는 것으로 뭐 이거 상품 광고니 뭐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돼지바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들어있다니까요. 자, 돼지바 초창기 모델에는 딸기잼이 안 들어있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이 돼지바 얘기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반항하시나봐요. 돼지바 얘기가 지금 거의 가득 찼어요. 나머지는 이제 돼지바에 대한 그 딸기잼이 들어있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다시 논쟁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돼지바 이후 이래서는 곤란하다. 꾸액 마녀 씨가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서 정말 굉장히 감격했어요. 이야, 그래도 이 봐라. 응? 꾸액 마녀 레벨 마이너스 9이나 되고 나름대로 이 고스트 네이션에서는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돼지바 얘기가 게시판을 도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자제를 부탁하고 좀 더 충실한 사연으로 방송에 협조할 것을 이렇게 식구들한테 권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착라고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한심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지랄이고 이 고스 식구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를 제가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데. 여기서 잠깐 돼지바 논쟁의 의미를 살펴보자. 돼지바 논쟁은 곧 다음 번개에서 돼지바가 조립퐁의 뒤를 잇는 새로운 메뉴가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논쟁거리가 되기 위한 스크류바나 조스바도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되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메뉴로 등장할 것이다. 허나 이러면 곤란하다. 돼지바나 조스바 스크류바는 가격이 500원에 불과하다. 대마왕, 그는 이제 새 앨범도 나올 바 잠시라도 그의 주머니는 두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기회다. 좀 더 비싼 논쟁거리를 찾자. 예를 들어 99 크러스터의 땅콩은 왜 나날이 줄어만 가는가? 99 크러스터 비싸잖아. 대체 땅콩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달라졌나? 아니다. 99 크러스터는 번개 장소에서 먹기에 불편한 종류므로 99콘 논쟁은 어떤가? 그러니까 지난번 번개에서 제가 조리퐁을 들고 갔었다는 이유로
다음번 화제가 되고 있으면 다음번 번개에서 그게 제공될 걸로 예상돼요. 돼지반은 너무 약소하다 이거죠. 저의 주머니를 뜯기에는. 꾸액 마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스트 스테이션 방송을 통해서 당신의 아이디 딴 사람 이름 쓰기 전에는 방송에서 이렇게 이름이 별로 나올 거를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걸 주도해.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논쟁 하나만 하세요. 한 접시에 평상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철갑 상어 알은 몇 개인가? 캐비어의 알은 몇 개일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아예 나를 말아먹어 그냥. 잡아 잡수 그냥 죽여. 오늘 역사적으로 방송 진행을 좀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유, 다리가 후들거리네. 이 과도한 정력 낭비 때문인 것 같아. 마무리의 돼지바 논쟁의 마무리에 대한 의혹. 글쓴이 신난돌. 돼지바에 딸기잼 있었냐고 절규했던 난돌입니다. 원래의 이 논쟁을 촉발시킨 분이에요. 돼지바 논쟁이 하루 만에 마무리 지어졌는데요. 저는 그토록 중대한 사안이 하루 만에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여러 가지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가 아니고 제기예요. 우선 논쟁 진행 및 정리자인 대마왕의 자질 문제입니다. 어제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조스바다. 침통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고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더니 대마왕의 정치적 입장을 망각한 친조스바적 발언은 당시 수많은 크고 작은 분쟁을 낳았던 조스파와 돼지파의 어두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조스파. 지금 돼지바와 조스바는 다시 옛날 버전으로 리메이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장대로라면. 그러나 한때 조스바는 조스바의 가장 큰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조스 모양의 날렵한 쉐이프를 포기하여 앞이 둥근 직육면체의 성의 없는 모양으로 존폐의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나 소비자들의 욕구를 망각한 회사 측의 몰상식한 일시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실망감이란 조스파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어서 조스바가 예전의 위치를 회복하는 데는 아직 힘들고도 먼 길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조스파의 수장이라 일 수 있는 대마왕, 내가 또 왜 조스파의 수장까지 됐지? 돼지바의 논쟁이 길어져서 또다시 인구에 회자되어 돼지바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전에 진실을 묻어버리려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대마왕을 위시한 조스파들이 어둠의 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돼지파를 억압하려 하여도 저 난도리와 제야 돼지파 운동가들은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대마왕이 읽었던 글들 중에 돼지바는 83년에 출시되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돼지바에 딸기잼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한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7, 8년 혹은 7, 9년생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정교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4살 혹은 5살 때 돼지바를 스스로의 힘으로 사먹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 난돌 76년생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출시된 돼지바입니다. 그리고 72년, 74년생 등 비교적 당시 돼지바의 헤비 유저층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은 상당수가 딸기잼의 존재 가능성을 강력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로 열고 달려라 코바 방영 당시는 돼지바가 출시된 지 한참 뒤입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마왕,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삐리삐삐 회사에 전화도 걸어보았지만 이제는 혼자 투쟁하기도 힘에 부칩니다. 정녕 이 땅의 돼지파는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느낌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게 20개 가까이 돼 보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함께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까? 신난돌씨, 어디 가서요? 굶어 죽진 않으시겠네요. 물에 빠지면은 입만 동동 뜬다는 소리도 주위에서 참 많이 들으셨겠네요. 근데 보통 입에 모터만 돌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단어만 빠르르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말은 잘하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신난돌 씨나 저처럼 이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안에서 그 논리 구조가 질서정연하게 쓰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정연한 사람들은 그놈 말은 잘하네라는 이 경멸적인 표현에서 좀 제외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동지의식을 느끼면서 일단 매우 감명 깊은 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고스트 원로원이 정식으로 발족되고 또 고스트 의회가 뜨고 나면 나중에 큰일을 우리 고스트 네이션을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자 이렇게 무마를 했지?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 하드는 조스바야.